기출 유형 모의고사 1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 첫 번째, 여러분의 문제에 제시된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내용부터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의 열 너비를 1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트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맨 아래쪽에 모든 시트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열머리글 A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를 클릭합니다. 열 너비의 값을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선택하셨던 시트 1, 시트 2, 시트 3 모두의 열 너비 값이 1로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안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트 1번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제1작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시트 2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 제2작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시 시트 3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 제3작업이라고 입력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요. 제3작업까지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 제1작업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을 제3작업에다가 타이핑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제1작업에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 바꾸고 나서 꼭 제1작업 선택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입력하는 시간을 제가 동영상 강의에 넣는 것보다는 미리 작성을 해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의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입력에서 한 가지 설명할 게 있다면 이 4셀에 있는 한 셀에 2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1일 기본요금, 그 다음 줄에 비수기 주중이라고 입력된 데이터인데요. 제가 한번 지우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기본 요금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고요. 가로 열고 비수기 그다음에 주중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한 셀에 2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1작업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의 첫 번째 조건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1작업에 작업한 데이터의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하기 위해서 열머리글 A와 행머리글 1에 교차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제1작업의 모든 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홈에 가시면 맑은 고딕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글꼴이 굴림입니다. 굴림 선택하시고 크기가 11인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의 11포인트를 적용하니까 굴림의 글꼴의 영향을 받아서 행 높이가 좀 좁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작업하셔도 감점되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작업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행의 높이를 임의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행부터 14행까지 선택을 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행 높이를 제가 임의로 26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습하시면서 이 부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시험 장소에서 안 했다고 감점이 되거나 했다고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굴림과 11포인트, 행 높이까지 조절해 보셨고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오른쪽 맞춤이 되어 있는데 회계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심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4부터 J14까지 선택하신 다음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텍스트에 대한 글꼴은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고 나니까 아래쪽에 함수를 통해서 구하고자 한 데이터, 셀 병합해야 되는 영역들이 셀의 가운데 배치가 돼서 일부가 잘려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고 셀 병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B13부터 D13까지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셀이 3개의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번만 할 건 아니고요. 아래쪽도 해야 되고 오른쪽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라면 첫 번째 거 선택, 두 번째는 컨트롤키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 다시 한번 오른쪽의 내용이 G13부터 I13입니다. 그 다음 대각선 테두리를 표시할 F13부터 F14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같은 서식을 한 번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목입니다. 제목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럼 도형을 넣고자 하는데요.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각형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사각형 두 번째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P1부터 G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네, 그 다음 텍스트를 이분기 휴양림 객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그 다음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 위쪽에 가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란 탭이 보이실 거고요. 혹시나 안 보이신다면 도형이 선택이 안 돼 있을 때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시면 그리기 도구에 서식이 표시가 되실 거고요.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에 가서 바깥쪽 그림자의 오프셋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십니다. 다음 텍스트는 미리 입력했고요. 입력한 글꼴에 대해서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꿉니다. 글꼴은 굴림. 그 다음 크기는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굵게 하고요. 글자를 가운데 갖다 놓기 위해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란을 작성하기 위해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 B4부터 J14의 영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오른쪽 아래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다가 결제란을 만들 만큼 미리 범위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임의로 L16부터 57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 다음 L16부터 L17까지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결제란으로 입력할 글자는 열 너비를 좀 조절해서 좀 좁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결제 사인과 도장을 할 수 있는 칸은 좀 행의 높이를 조절해서 높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텍스트를 입력하는데요. 결제라는 글자를 쓰실 때 결이라고 입력하시고 Alt, Enter 누르시고 제라고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결제를 그냥 입력했습니다. 결제 입력했는데 지금 세로 쓰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금만 넓혀 볼게요. 네, 이렇게 결제라고 입력했는데 이 글자를 세로 쓰기를 하고자 합니다. 홈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 쓰기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세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른쪽에다가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력한 텍스트는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가운데 맞춤해 주십니다. 이제 결제란을 다 만드셨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L16부터 O17까지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문제에서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카메라 도구를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냥 그림 복사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가시면 복사가 있는데 복사 옆에 역삼각형 누르시면 그림으로 복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했더니 모양을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가 그림을 붙여넣을 위치는 H1셀 정도에 붙여넣겠습니다. 라고 홈 탭에 가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조금 전에 결제란 만드셨던 내용이 그림으로 붙여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이
시험지 문제 봤더니 이쪽에 셀 눈금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제란을 그림으로 복사하셨던 결제란을 선택하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테마 색의 흰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만드셨던 이 결제란은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16부터 57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 하시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고요. 또는 나는 행머리글을 선택해서 L부터 5열까지 선택한 다음, 열머리글이죠. L부터 5까지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눌러서 하겠습니다. 또는 행머리글도 가능할까요? 16부터 17까지 행머리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셔도 네, 결제란을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4부터 J4,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G14, 그 다음 I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채우기에 주황을 선택합니다.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적용하기 위해서요. H14셀을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고 현재는 모든 값이 입력받는데 문제에서는 목록을 이용해서 목록에 범위가 C5부터 C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단추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C5부터 C11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고라니부터 오소리까지 목록으로 표시가 되고 내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셀 서식인데요. G5부터 G11을 선택하시고 뒤에다가 몇 인실이라고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실을 붙이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숫자 대신에 1반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뒤에 현재 값 뒤에다가 인실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보통 숫자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샵이라고 입력하시고 인실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근데 천단위 구분교가 들어가 있지 않는 간단한 숫자라면 그냥 셀 서식에 일반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G/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값 뒤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게 맞고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둘 다 가능하신데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숫자가 천단위 구분교까지 들어가야 된다면 샵, 샵 0 한 다음에 텍스트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천단위 미만의 숫자라면 G/ 표준 일반을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름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E5부터 E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기본 요금으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 클릭하시고요. 기본 요금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럼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이름 정의를 잘못했습니다. 오타가 있거나 범위가 잘못됐다면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내가 잘못된 이름이 있다면 선택하고 삭제하신 다음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범위를 정확하게 선택, 이름도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이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식 작업을 다 하셨는데 테두리 작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4부터 J14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 탭에 가시면 테두리란 도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면 범위 지정한 영역에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하셔서 바깥쪽을 굵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 코드와 아래쪽 숲속의 집 사이에 있는 데이터가 굵은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5부터 J11을 선택하신 다음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하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13셀을 선택하시고 대각선을 넣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 각각의 대각선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작업의 서식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제1작업의 값 계산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I5셀을 선택하신 다음
객실 수입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데 수입이 많은 값을 1, 2 되도록 순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값이 1등이라고 한다면 순위에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I5셀 선택하시고요. 랭크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RANK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H5셀에 있는 값이 쉼표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H5부터 H10이라는 영역이 연두색으로 글자가 표시가 되고요. 깜빡깜빡할 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영역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된 영역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키보드 기능키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쉼표 큰 값부터 1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내림차순 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순위는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했더니 테두리 서식이 조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동 채우기 옵션, 수식을 복사하고 나서 바로 표시가 되는 자동 채우기 옵션을 선택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수식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5셀입니다. 비고를 구하는데요. 관리 코드에 입력된 데이터의 뒤쪽에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두 글자를 추출해서 제곱미터를 쓰는데 문제에서는 M 숫자 2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5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RI까지 입력하시면 라이트 함수가 두 개가 보이고요. 첫 번째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관리 코드에 B5셀에 가서 쉼표 몇 글자를 가져온다고요? 두 글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한 값 뒤에다가 연결해서 뭔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M%라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묶어서 영문 M 그 다음 숫자 2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는데요. 테두리 서식이 적용이 된다면 자동 채우기 옵션에 가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집 평균 객실 수입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조건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TAverage 함수를 먼저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올림하는 함수 라운드업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셀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TA까지 입력하시면 세 번째 정도의 TAverage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현재 입력된 제목부터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수식을 통해서 구한 값은 포함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포함하셔도 감점되지는 않지만 P4부터 H12까지 선택하고 쉼표. 우리는 객실 수입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객실 수입이라는 필드명이 있는 H4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객실 수입이 있는 필드가 범위 지정한 영역에 몇 번째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다라고 7이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쉼표. 조건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분류에 가서 필드의 명은 분류에 가서 숲속의 집을 찾겠습니다. 라고 D4부터 D5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숲속의 집에 해당한 데이터 객실 수입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상태 표시지를 통해서 현재 178만 3,333원입니다. 라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구한 값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구한 값을 올림하여서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3셀 앞에 23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는 등호 다음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현재 구한 값에다가 올림하고자 합니다. 라운드 ROU까지 쓰니까요. 3개가 보이죠. 5 이상이면 반올림, 무조건 내림, 그 다음 무조건 올림. 우린 라운드업을 쓰겠습니다. 라운드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넘버 숫자는 TAverage 통해서 구해놨죠. 쉼표. 우리는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한다면 1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두 자리로 표시하겠다면 2라고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소수 이하 자릿수를 생략하겠다면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는 올림하여서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천 단위로 표시하려면 1,000원이라고 하면 1, 10, 100
각기 동그라미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동그라미 개수가 3개가 채워져야 되니까 소수점을 기점으로 앞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한 값을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주중 전체 수입을 구하는데요. 주중 전체 수입은 주중 대여 1 곱하기 1일 기본 요금. 그러니까 5만 원 곱하기 35, 7만 원 곱하기 40, 4만 원 곱하기 20 이렇게 각각 곱한 거를 더해가지고 이 14셀에 표시합니다. 이 14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 제시된 sum product 함수 네 번째 sum까지 입력하니까 네 번째 보이시고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기본요금 곱하기 주중 대여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요금이 있는 이 5부터 이 12까지 선택하니까요. 자동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어서 기본요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쉼표. 그 다음 주중 대여이 있는 F5부터 F11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주중 전체 수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쉼표 스타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셀을 선택하시고요. 주중 대여일이 평균 이상인 객실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개수를 구하는 것은 count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제13셀에 간단하게 는 count cou까지 입력하시고 n까지 했더니 count if가 네 번째 보이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레인지는 주중 대여일이 있는 F5부터 F11을 선택하시고 쉼표. 두 번째는 조건을 넣는데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라고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와 상관없이 임의로 제가 30이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주중 대여일에서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라고 4라고 구해지는데요. 문제에서 30 이상이라고 나오지 않았고요. 평균값 이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평균값이 얼마인가를 한번 임의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AVERAG를 더블 클릭. 그 다음 주중 대여일이 있는 F5부터 F11을 선택하니까 2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8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30 대신에 쓰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문제에서는 함수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해서 하나의 셀에다가 모두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28을 지우고요. 지금 제13에 아까 30이라고 넣었던 30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까지 입력했고요. 직접 숫자를 넣을 거면 크거나 같다 다음에 넣지만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라면 큰 따옴표 바깥에다가 연결해서 Shift 누른 상태 숫자 7, M% 입력하시고요. 에버레이지 함수 이용하셔서 아까처럼 F5부터 F11을 선택하고 가로가 있는데요. 하지만 count if 가로가 있기 때문에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를 한번 다시 닫아주셔야만 가로가 검정색으로 끝날 때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신 다음 구한 값 뒤에다가 실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문자를 붙이는 거 M%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큰 따옴표 묶어서 실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VLOOKUP 문제는 항상 출제되는 문제죠. 제14셀에 객실명에 따른 분류를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제24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에버레이지래요. VLOOKUP, VL 입력하시면 VLOOKUP 보이실 거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네, 앞쪽에 있는 객실명 H14셀을 선택하시고요. 쉼표. 참조할 데이터는 위쪽에 있는 표 전부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 코드부터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객실명이 첫 번째 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C5부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가 만약에 객실 수입이라면 객실 수입까지 선택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분류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D12까지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범위 정한 영역에 첫 번째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쉼표, 두 번째 열에서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폴수를 더블 클릭, 폴수 대신에 숫자 0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고라니는 숲속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박달나무는 휴양간입니다. 라고 선택하는 값에 따라서 분류의 값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객실 수입에 대해서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H5부터 H12를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그 다음 문제에서 녹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녹색을 선택하십니다. 단색 채우기에서 녹색 데이터 막대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요. 문제에서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선택한 녹색이 정확한 녹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에 가셔서 내가 조금 전에 적용하셨던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신 다음 규칙 편집에 색깔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색깔을 녹색인가? 녹색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색상이 좀 더 진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1작업의 서식 작성 및 값 계산을 살펴보셨습니다.